미나상 곤방와 도쿄 K짱 데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 K짱입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 정장 차림에 좀 이렇게 정중한 옷을 입고 왔어요. 그 이유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기묘한 이야기가 좀 한국 사람으로서 좀 너무 많이 화도나고 그분의 죽음에 대한 좀 명복을 기리기 위함도 있고, 좀 자료 조사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화가 났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중간중간 보시다가 엄청 화가 나실 수도 있고 막 분노하실 수도 있는 그런 기묘한 이야기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시다가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묘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2010년 3월 29일) 일본 이시카와현 카나자와시 댐 근처에서 도로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도로 공사를 하고 있던 한 인부가 어떤 수상한 물건을 발견합니다. 자, 그 인부의 인터뷰 장면을 지금 저와 함께 보시죠. のり面のところにスーツケース引っかかってるなってでちょっと近づいていったら匂いして、ほんでちょっとその匂いで吐いたんですよ僕。 자, 그 도로댐 그 공사를 하던 한 인부가 어떤 물건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방 수트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가방 근처에 갔는데 엄청 냄새가 지독한 냄새가 나서 이 인부가 토를 할 정도였대요. 그게 실제로 발견되었던 수트케이스가 바로 이 수트케이스예요. 자, 한적한 숲속에서 의문의 수트케이스가 발견됩니다. 자물쇠로 채워진 이 트렁크 속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부패된 한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어요. 그 안에는 옷을 한 홀도 입지 않은 나체의 한 여성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시체들의 관절들은 모조리 꺾여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시신에 목이 없었어. 그러니까 목은 없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몸만 있는 거야. 몸이 이렇게 다 꺾여진 채. 이 잔인함에 일본 열도가 경악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게 엄청 언론사에 크게 너무 이렇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여성 사체 유기 사건 수사본부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5시 경찰 간부 등을 비롯한 한 90명 정도로 그 수사본부를 구성할 정도였대. 그런데 이 카나자와시라는 곳이요,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지진의 피해도 없었고 뭐 범죄와는 거리가 멀었던 굉장히 조용하고 안전한 도시였던 거야. 그런데 이 평화로운 마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대대적인 수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부검하게 돼요. 부검 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부검 결과 사후 2주에서 2개월 정도, 그러니까 죽은 지 한 2주에서 2개월 정도 된 사체인 거야. 혈액형 불명, 그리고 약물 잔류 여부 불명, 본인 지문도 깨끗하지 않고 다 이렇게 별로 이렇게 건질만한 게 없었대, 지문도. 그러니까 본인 지문의 일부만 검출될 정도였어. 그러니까 사체가 얼만큼 심각했는지 알겠죠. 자, 오오시마 토오루라는 그 교수가 있었는데 이 사건을 담당했던 부검이었어. 오오시마 토오루라는 사람의. 자, 그 사람이 인터뷰한 장면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曲げてグッと曲げて体を腰のところから曲げる 몸이 다 접혀 있었대. 꺾여 있었대. 허리 부분을 이렇게 접었었대.
こういろんなところを曲げるこうやってこうやって 이렇게 다 접혀 있었대. は正確ではないと思います。しかし一般的に頭がなくてもこの例えばここからここの骨の長さあるいはここの腰から膝までの骨の長さで大体その身長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가 없어도 여기서부터의 여기까지 길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무릎까지의 길이만 알아도 사람의 신장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런 거야. 일단 사체는 이런 자세로 죽어 있었어요. 그 트렁크 안에. 그리고 약간 이 무릎도 접혀 있었고 약간 무릎 길이와 팔 길이를 재보면 다이다이 거의 이제 사람 신장을 알 수 있는데 이 여성의 경우에는 키가 한 155 정도의 신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런데 4월 1일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에 좀 이렇게 이 범인이 심리적인 압박을 느낀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이 범인이 스스로 경찰을 찾아가서 자수를 해요. 이 사체가 발견된 지 한 4일 만의 일이었던 거야. 그리고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일본 뉴스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한국 여성 33살의 한국인 여성이 그 범인의 그 시체의 주인공이었다. 이런 속보가 막 나가기 시작해요. 자수를 한 사람이 누구였냐? 자수를 한 사람은요, 바로 무지개, 백수의 60대 노인 할아버지였어. 그 남자는요, 이누마 세이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범인 새끼가 이 사람이에요. 이 새끼예요. 60대 할아버지야. 그리고 그가 이렇게 증언했대. 제가 토막살이 난 여성은 하루코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 여자였습니다. 나 또 빡칠라 그래. 이시카와 현에는요, 교민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데라는 거야. 거기다가 그 어떤 실종 신고도 들어와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여성이 누군지 얼굴도 없고 지문도 뭐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이 여성이 누군지 신원을 밝힐 만한 무언가가 너무 없었던 거야. 증거가. 왜 한국 여자가 굳이 일본에까지 와서 이렇게 잔혹하게 토막살이 된 채 발견된 것일까요? 그건 자수한 이 이누마만 알고 있겠죠. 도대체 이 할아버지, 이 이누마는 이 한국인 여성과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요? 궁금하시죠? 자, 이 할아버지는요, 성욕이 넘쳤는지 그 일본 잡지를 보면 있잖아. 그 여성 소개 광고지라는 게 이렇게 잡지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유흥업소나 약간 뭐 출장 안마사, 출장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데 얘가, 이 이누마가 속칭 일본 말로는 데리헤루라는 게 있어. 데리헤루. 이게 뭐냐면 출장 성매매야. 그러니까 딜리버리 해가지고 데리헤루, 딜리버리와 헬스의 일본식 발음이야. 데리헤루가. 그러니까 출장 성매매인 거야. 그래서 얘가 증언하기를 이 데리헤루를 통해서 하루카란 여성을 한 3번 정도 만났다고 진술을 해요. 자, 봄에 태어난 아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루코. 이렇게 데리헤루 서비스로 이 여성과 처음 만났다고 진술을 합니다. 자, 그가 진술한 진술 내용이에요. 이게 뭐라고 써있는 거냐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살해한 후 차 안에서 톱으로 목을 절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하루코를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게 2009년 10월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이거 사체 발견된 게 언제였어? 2010년 3월 29일이었어. 근데 얘가 사체를 버린 게 2009년 9월 30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전에 버린 거지. 그러면 이 출장 성매매에 나섰다가 잔인하게 살해된 이 하루코라는 여성은 대체 누굴까요? 그런데 수사 도중에 수트케이스 근처에서 발견된, 그러니까 사건 현장, 그 수트케이스가 발견된 그 사건 현장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외국인 등록증이 발견돼요. 외국인 등록증. 자, 이 외국인 등록증의 주인공은요, 2006년 일본인과 결혼한 제주도 출신의 여성이었어. 30대 여성. 그러니까 사건 발생 일주일 전 2009년 9월 30일 이시카와에서 한 400km 떨어진 오사카에서 실종되었다가 죽음으로 나타난 거야. 자, 이게 이 남자 사진은 지우자. 이 남자 사진 왜 계속 내가 해놨니? 자, 이 아파트가 실제 이 이누마가 살고 있었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슈트케이스, 그 사체가 발견된 건 이 이누마 세이치 집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 되는 거리밖에 안 됐던 거야. 그런데 너무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알아? 이 이누마 집에서 발견된 물건들이에요. 자, 이누마 집에서 어떤 게 발견됐냐? 정말 소름 끼치는 게 여성용 조그만 손거울 있죠. 손거울과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이 신문, 그리고 여성의 손톱과 많은 호텔의 라이터가 발견됐대. 그래서 그 여자의 그 외국인 등록증으로 그 여성의 이름을 알게 됐어요. 그 여성의 이름은 정희정. 이 60세인 이누마에게 토막살인을 당한 거죠. 한국 여자가. 자, 처음에는 목 아래만 부분 나온 막 시체가 여행 스투유 케이스에서 발견돼가지고 거기다가 신원까지 몰라가지고 그게 엄청 일본에서 특보로 와 나오고 엄청 시끄러웠어. 그러다가 여성의 외국인 등록증이 발견되고 이것이 한국 여성이라는 것이 밝혀진 뒤에 그 시끄럽던 여론이 싹 사그라들어요. 처음에는 야 어떻게 목 없는 시체가 수트케이스에서 야 그렇게 발견될 수 있냐? 라는 반응에서 매춘을 하는 한국 여성이 죽었다라는 말이 돌자 갑자기 주변에서 이 이누마 세이치를 두둔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큰 뒷박이 오실 거예요. 좀 뒷목 잡고 보세요. 혈압 높으신 분들, 낮으신 분들 보시면 힘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민들이 이 이누마를 칭찬하는 그 인터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エレベーターこれ外から入ってくるでしょ。そしたらあの人そこ入って奥さんどこへにって言ったら大きい人よ。 자, 그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마주치거나 그랬을 때 뭐 어머니 어디 가세요? 아주머니 어디 가세요? 라고 되게 친절한 사람이었대. 細い人。 그리고 크고 되게 말랐대. さんは正直なことやってんなと思います。 아, 그 이누마상은 되게 솔직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自分から自首なさってないから事件のあった次の次ぐらいかな。だから正直なったと思いますよ。 통역하면서도 빡치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백을 하지 않았냐, 자수를 하지 않았냐, 그런 면을 봤을 때 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다음 날인가? 그때 그 사람 스스로 자백했잖아요. 그 사람 이런 거 봤을 때 좀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あの方がね、僕が殺したなんて言わなんだろうね。ちょっと犯人なかなかわからないんだと思いますよ。特に向こうの方でしたからね。こっちの方でないから。 만약에 그 이누마상이 자기가 죽였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솔직히 누가 죽였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어떻게 알 거예요? 모르잖아요. 모를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그 죽은 사람이 여기 일본 사람이 아니잖아. 여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말해요. 완전 어이없죠. 자, 이 아저씨는 누구냐면 그 이누마가 살던 맨션을 집을 빌려준 그 집 주인이야. それから事件を受け取って
ちゃんと約束のいつもね振り込むっていうのはね普通ちょっと考えられるんですわ。 그 살인을 하고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 남자가 6개월 전에 이 여자를 미리 죽여놓고 그 사체가 발견된 걸 반년이 지난 뒤에 사체가 발견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은 얘가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그렇게 사건을 일으켜놓고도 한 번도 후리꼬미, 그 야증이라고 하죠. 그 월세를 단 한 번도 내지 않은 적이 없다. 보통 생각하면 그거 어렵지 않냐. 한 번도 늦게 월세를 낸 적이 없다. 그러게 솔직히 보통 사람 힘들지 않냐? 이런 거야. あれ巨悪な犯罪やって、だからまあはっきり言うと案外真面目な人で、なんかその問題を超えてるうちにいっぺんカッとなって。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성실한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해요. 마지메 나이토가 성실한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실한 사람이었어. 여러분, 이 두 명, 이분들이요, 내가 진짜 개빡쳐요. 여러분, 내가 한 말 아니니까 화내지 마요. 난 이 사람들이 말한 것만 통역해드리는 거예요. 이누마 상도 나쁘지만 그 여자도 나빠. 아, 돈을 요구했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도 나쁘지. 한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목소리가 크잖아요. 이누마상은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좋은 사람이 막 소리를 막 지르니까 그냥 자기도 욱 해가지고 그냥 죽인 걸 수 있죠. 라고 말해. 나도 목소리가 큰 한국 사람으로서 크게 내봐라. 크게 봐라. 특히 이 여성이 한국인의 매춘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누마 세이치의 증언이 유리하게 흘러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 증언만 봐도 일본에서 이 여성이 돈을 요구한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돈도 요구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사람이 욱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라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차가운 반응을 받아요. 왜? 이 여자가 매춘을 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누마 세이치가 어떤 잡지에 실린 그 여성 소개 업소 글을 보고 이 여성을 만났다고 했잖아. 그런데 경찰청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 말하길 이 증언을 뒷받침할 증거를 못 찾은 거야. 정말 얘가 업소 그거를 봐가지고 그 업소에서 이 여자를 만난 건지 어쩐 건지 확실한 증거를 못 잡은 거야. 그도 그렇게 그 동네에서 팔던 잡지에 한국인 여성 유흥업소, 그 성매매 그 업소에 글이 실린 게 4곳이었어. 그 잡지에 4곳의 유흥업소가 그 잡지에 실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혹시 이 4곳 중에 하루코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해서 전화를 막 해봐.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뭐시뭐시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거기서 한국인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인터뷰하는 그 기자분이 저 죄송한데 한국인 여성 살인 사건으로 지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엄청 짜증을 내요. 그 사람들이. 아니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네? 또 딴 데 전화하면 몰라요. 억울하게 죽은 건 알겠는데 아니 왜 여기서 그래요? 아니 왜 나한테 그래? 뭐 그 사람들도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사람으로서는 좀 굉장히 좀
씁쓸한 반응이었죠. 자, 그러던 중에 그 쌀쌀맞던 업주 중 한 명에게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자, 그 여성의 인터뷰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때가 아마 10월달 초였는데 저희 집에서 일하던 아가씨가 있었거든요. 아, 저희 집에서 일하던 아가씨가 있었거든요. 그 아가씨가 전화가 왔어요. 그때 친구 찾아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여자 전화가 왔어요. 저 그 친구를 찾아달라고 나한테 부탁하는 전화가 왔는데 딱 본 거예요. 봤는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도 똑같잖아. 30대 중반이 30대로 가니까. 그리고 한국 여자고. 그러니까 이거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자기 밑에서 일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자기 친구 좀 찾아달라고 전화를 막 했었대요. 그런데 그때는 무시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살해 사건 막 이렇게 해서 신문을 보니까 어라? 그 여자도 30대였는데 여기도 30대 여자가 죽었다고 하네? 혹시 그 여자애가 찾던 게 이 죽은 이 여자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터뷰에 응한 거야. 그래서 그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던 그 전화인데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요. 그런데 연결은 되지 않았어. 한국의 정희정이라는 여성이 카나자와의 이시카와현에 다녀온다고 말을 한 후에 연락이 두절된 거지. 자, 그러면 이 오사카에서 카나자와까지 기차로 4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생각해봐. 아무리 출장 성매매라고는 하지만 이 4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출장을 가겠니? 뭐 돈을 뭐 얼마나 받길래 왕복 8시간인데 출장을 갔겠어? 그리고 이 정희정이라는 이 하루코라는 이름을 쓴 이 여자가 진짜 하루코인지 확인을 하려면 이 머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 머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머리 찾기를 시작합니다. 자, 머리 찾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왜 굳이 머리를 찾아야 돼요? DNA 검색하면 되잖아요. 기다려봐요. 여기서 그 부검하셨던 그 의사분의 인터뷰를 제가 또 가지고 왔어요. ここに残る口首してる時ここに残るだからもし容疑者が首を絞めたって言ってるんだったらここをひょっとしたら消そうとした、그러니까 만약에 이 남자가 자기는 뭐 살인 의도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 남자가 자기는 살인 의도가 없었어요 라고 진술을 했지만 만약에 이 남자가 그 여자의 목을 졸라 죽였다면 이렇게 목을 졸라 죽였다면 여기에 목을 조른 흔적이 남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아마 그 흔적을 찾지 못하게 이 목 부분을 자른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목을 찾으면 그러면 이제 이 목을 졸라 죽였다라는 증거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살인죄로 넣을 수가 있는데 ここら辺の跡をわからないようにしたというそういう意図もあるかもしれないよね。確かにそれが大事っていうか 그래서 이거 목을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랬더니 네. 完全なものにするため 왜냐면 그걸 완전한 검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목이 필요하다는 거지. だから僕の鑑定も今はまだ4分の3ぐらいだね。 자기 감정도 지금 한 4분의 3 정도밖에 확실하지가 않대. 7割が8 그러니까 7%에서 8%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야. 근데 그 목을 찾게 되면 100% 확실한 부검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검시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교수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그 머리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자, 사체가 발견된 지점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이었어. 그곳에서 무언가가 발견돼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아까 전에 그 사체가 발견된 지점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무언가가 발견됐다고 했잖아. 자, 이게 외국인 등록증이었어요. 자, 외국인 등록증.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외국인 등록증이에요. 이거는 저의 외국인 등록증이에요. 이게 왜 필요하냐? 일본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야 해요. 무조건.
3개월 이상 일본에 거주한다는 사람들이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야 돼. 사진이랑 어떤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지, 몇 년생이고, 뭐 이런 비자 기간이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인지가 다 적혀 있어요. 이걸 뭐 어떻게 보여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주소랑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어. 그런데 이 여성분의 외국인 등록증이 발견된 거야. 이렇게. 자, 이 외국인 등록증에 대해서는 일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한 3개월 이상 지내면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이름 정희정, 나이 33살. 그 오사카에서 없어졌다는 바로 그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외국인 등록증만으로는 이 여성이 오사카 어디서 살고 있고 뭐 무슨 일을 했고 누구랑 살았고 막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알 수 없어. 그리고 이름과 나이가 이렇게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안다고, 그녀를 찾는다고 밝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한국 여자가 이렇게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영사관, 일본에 있는 영사관에서 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가 아니라 이 여자가 사체가 발견된 곳에 찾아와요. 그 영사관 사람들이. 그러면서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건 안 갖고 그 자막만 갖고 왔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봐요. 全然何があったかわからない。今家族が希望していることはですね、日本人犯人がですね、日本の法律によって厳正に処罰されることです。もし、外国人ですね、外国人に対しての犯行として、軽くですね、罪が軽くなるんじゃないかと、そんな心配。 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야. 완전 어이없지. 어이가 없는 게 아니라 뭐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 역시 대한민국 예 베이비 대사관인가? 맞아. 자, 그런데 이렇게 막 한국에서도 대사관에서도 막 이렇게 외국인이라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면 진짜 그거 못 찾는다고 철저한 조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막 일본 거기에다가 일본 그 경찰에다가 막 이렇게 소사 좀 잘 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정희정 씨의 핸드폰에서 어떤 번호가 발견돼요. 근데 그 번호가 폐업한 지 좀 오래된 성매매 업소 번호였던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 유흥업소 주인과 겨우겨우 통화가 돼요. 그 여성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그냥 이거 읽어드릴게요. 더워지기 전에 갔으니까 한 6월에 한 달쯤? 근데 원래 이런 데는 그렇게 오래 일 안 하거든요. 이런 업소는 원래 한 달 이상 일 안 해요. 사실 몸 파는 일인데 뭐 자기가 어디서 왔고 이름이 뭐고 뭐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4월달에 발견된 게 1,000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막말로 내년에 발견됐을지 2년 뒤에 3년 뒤에 발견돼도 아마 찾는 사람 한 명 없을걸요. 이거는 제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이 말한 그 인터뷰를 그대로 가져와서 제가 그냥 연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이 맞았어. 일본에서는 한국인 성매매 여성이라는 보도가 되자마자 언론이 식기 시작했어. 언론의 열기가 막 식고. 그런데 비단 일본만 그랬을까?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똑같았어. 다들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지. 한국 사람이 죽었어? 어떡해 라고는 했겠지만 다들 마음 한 곳으로는 왜? 아니 뭐 성매매 한 여성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지 뭐. 누가 뭐 성매매 하래? 그렇게 위험한 일을 왜 하는 거야? 자기 가족이 아니니까, 남의 얘기니까 그럴 수 있지. 누가 그런 매춘을 하래?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열기가 조금씩 식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국인 여성이 왜 일본까지 와서 이런 처참하고 비참한 일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일단 그녀의 유일한 흔적인 이 외국인 등록증을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좀 이거 크게 드릴게요. 자, 여기를 보면요. 이게 일본인 배우자 체류 자격이라는 부분이에요. 일본인 배우자 체류 자격. 자, 우리 외국인들한테는 최강 비자라고 말하는 이게 일본인이랑 결혼한 결혼 비자를 받은 거야. 일본인과 결혼하면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줘요. 가족 비자가 나오는 거야. 그녀는 실제로 2006년도에 일본인과 결혼을 한 흔적이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실종 신고는 없었어요.